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편 이일병 교수의 외유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권 내 외교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의 회동에도 제외되는 등 왕따를 당하면서 식물 외교수장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종문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사면 초과 신세인 강경화 패싱 논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외교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오찬 모임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아마 노영민, 이인영, 서훈, 박지원 이런 네네. 사람들이 참석을 한 모양인데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외교 현안들이 논의가 됐다는데 강경화는 빠졌다고 하네요. 외교부 장관이면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원래 강경화 왕따 이거는 국제적으로 왕따 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폼페이오가 7일과 8일 날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공표가 됐다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또 4일, 6일 지금 이미 도착해서 쿼드라고 해서 미국, 호주, 일본, 그다음에 인도 이렇게 4개국 그 안보 회의를 지금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스티브 비건이 부장관이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8월 31일 날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뉴질랜드, 베트남, 한국,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4개국 이외에 3개국도 함께 동참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 아예 외교부 장관이 왜 이렇게 단언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저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만 그게 중국 때문에 어려우면 만에 하나 어렵더라도 이것을 그렇게 어떠한 나라를 배제하는 것, 특정 나라를 배제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옳지 못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건 사실은 외교적으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우리 4강 외교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 맞습니다만 미국 우선이 돼야죠. 일단은 첫 번째는. 근데 미국이 지금 이 쿼드와 관련돼서 2017년도부터 2016년도부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그 다자간 회의체에 최소한 어떤 뭐랄까요?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소극적으로라도 참여하는 것처럼 계속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그럼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더구나 트럼프 정부는. 그래서 그래 그럼 안 가. 뭐 이렇게 지금 거의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왕따를 자초했다라는 비난이 있는데 저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미중 관계가 지금 트럼프의 선거 직전까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이 상황이 참 중요한 게 최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그 국제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중 관계 그렇고요. 또 그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지금 SMIC라고 해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지금 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들의 이해득실도 따져야 되고 이 상황 외교부 장관으로 다 지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트럼프고 바이든하고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외교가 또 국익이 출렁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한바다가 출렁거리겠죠. 또 쿼드도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벌어질 예정이었으니까 쿼드와 관련돼서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자신이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외교 안보 관련 관계 장관 회의에 외교 장관이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그 23일 새벽에 1시에 NSC 네네. 그때도 외교 안보 관계장관 심야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피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북한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교장관이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도 빠졌어요. 베트남 갔다 와서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그건 관계도 없는 거고
집에서 뭐 재택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외교 차관이라도 가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차관이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죠. 그런데 25일 날 외교 통일위에서 국회에서 자기는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 자체가 일어난 것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교수님. 처음에는요, 베트남 갔다 돌아와서 바로였기 때문에 못 갔다라는 식의 해명이 나왔길래 그건 그럴 법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도 어찌됐든 격리를 조심해야 되는,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최소한 임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차관을 보냈어야죠. 왜냐하면 국제적인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핵심적인 어떤 첩보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그 첩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 공강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고 우리 정부 입장은 이렇다라고 내려야 될 사람이 외교부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외교부 장관한테 회의 자체를 통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이후에 결과조차도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와 8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1시는 너무 급하다 치면 8시에는 외교 차관이 갔었어야죠. 근데 이 두 번 벌어진 사실조차도 외교부 장관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까 이 오찬까지 포함을 한다면 외교부 장관은 허수아비다. 완전 식물 장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이 그랬던가 인형에 불과하다. 그냥 인형이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본 측에서도 그런 평화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어 잘하고 뭐 얼굴 그런 대로 좀 호감형이다. 호감형이고. 예, 예. 성을 그러니까 떠나서 어쨌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외교적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모양새로 갖다 놓은 것이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핵심부 내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외교부 장관 와봤자 뭘 아느냐. 그냥 우리가 결정해갖고 지시하면은 거기는 집행하면 되지.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대목이 지금까지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걸 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지켜봤더니 외국 나가서 우리 이 남북 관계 홍보하는 역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K방역 홍보하는 역할. 이 홍보하는 역할, 물론 외교부 장관이 우리 좀 지지해달라고 이야기하러 다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사강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철학을 갖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국정에 대해서 이 협조받은 거 협조하고 또 경제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 협력, 외국과의 경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 기사의 취재를 해봤더니 왜 참석을 안 했냐라고 관계자들한테 그 당시에 했던 관계자들한테 뭐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워낙에 해외 출장이 많으셔갖고 일정이 되게 빠듯하셔갖고 일정 잡기가 참 힘들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해외 일정을 이 기사가 다 찾아봤더라고요. 보니까 5회 출장을 했는데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베트남을 출장을 했는데 실제로 관계 장관을 맡는 건 3번밖에 없었다. 영국은 복지부 장관, 독일은 외교장관, 베트남 외교장관.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들여다본 게 영국 복지부 장관이에요. 복지부 장관 왜 만났겠습니까? 영국이 하루에 12,000명 정도 지금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잘했다라고 홍보하러 만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외교장관을 좀 보자겠는데 외교장관이 바쁘다 해갖고 거절을 하면서 이제 꽁대시 닭이라고 복지부 장관 만나고 왔다고 그때도 사실은 비아냥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폼페이오가 15회, 모데키 도스미스 외무상, 일본 외무상이 8회 16개국이나 만났고 폼페이오는 38개국이나 만나고 왕이 이 중국 부장은 5회인데 16개국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5회 출장에 5개국, 그 중에서도 장관 만난 건 3번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도 외교부 장관 만난 건 2번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형인 이내진 씨가 지금 이것은 유엔에 제소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엔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국제 인권 기구들 또 그런 시민 단체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최근에 지금 그 외교안보 관련 핵심 인사들 모임에서는 최근 4강 외교의 그런 현안 문제라든가 특히 이제 대북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외교장관이 가야죠. 있었어야죠. 근데 왜 아까도 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강경화는 왕따를 당하고 있나요?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골도 아니고 징벌도 아니고 뭐 운동권 캠프 출신도 아니어갖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지금 어찌됐든 강경화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이 총회한다. 유은혜 장관, 뭐 강경화 장관, 김현미 장관 총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립니다만 또 여성 장관에 대한 또 이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 이외에 굉장히 주무부처를 여성 장관한테 이렇게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유리천장을 깨는 그런 그 인식을 같이 했다. 다 좋습니다. 뭐 다 좋은데요. 무능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요. 특히나 외교를 무능한 사람을 앉혀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무능하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무능하다고 탓은 할 수 있어도 자기네들끼리 무능하다고 왕따를 시킨 정도라면 외교부 장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계속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욕을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그 무능하다라고 인정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어쨌든 진골, 성골도 아니고 육도품 출신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동안 강경화가 한 일이라고는 관광회사 사장 역할뿐이 한 게 없었지 않습니까? 한국관광공사 사장이요. 그게 홍보하는 역할이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홍보하고 그 역할을 지금 했다는 거죠. 외교부 장관이. 뭐 홍보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뭐 1년에 한 20회에 이를 정도로 해외 정상 외교를 한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좋은 관광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고 좋은 음식 있는 곳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또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금 개각 1순위로 오르는 사람들이 이런 추미애, 김현미, 강경화인데 추미애도 자르기 어려운 상황이고 강경화는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 1순위 3인방 중에서 강경화가 제일 만만한 게 아닌가 해서 일각에서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윤병세 장관처럼 5년 간다. 오병세라고 그랬죠. 예, 예. 아니면은 이번에는 피해가기 어렵다. 거기다 남편 사건까지 일어나갖고 온 국민들이 지금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범계 의원을 처음에는 제가 초선일 때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강경화 장관과 관련해서 또 갑작스럽게 그렇게 또 나서서 보호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 두 가지가 다 이제 예상이 되는데 하나는 강경화 아직 잘릴 때가 아니구나. 박범계도 사실 굉장히 이 핵심 중에 핵심으로 지금 불리는 사람 아니에요. 고영희 모임에 있나요? 박범계도 거기 들어가죠. 네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지금 파악한 게 아니냐. 강경화 지금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측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라는 게 기스 났을 때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을 때 자르진 않거든요. 그럼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잘 또 이렇게 이 상처를 좀 치유하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우리가 그 개각하는 거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고려했다라고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보호하는 게 아니냐. 뭐 두 가지 다지만 어찌됐든 강경화 장관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계속 그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불섭을 그냥 계속 지고 가겠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승자박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강경화 장관을 계속 끌고 갈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 가지 이유가 없죠. 만 가지. 또 하나는 지금 남편 이일병 교수의 그런 처신은 뭐 여권 내에서도 이낙연 대표 또 김태년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매우 부적절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일병이는 돌아오는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 갑자기 궁금해지네. 저 지금 카리브해에 있다고. 카리브해. 지금 배 타고 카리브해 동창들과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랫동안 기획한 거라서 돌아오기 힘들다. 저는 딱 그 태도에 기자들이 계속 묻더라고요. 강경화 장관한테. 근데 국정감사에서 다 질문이 나올 텐데 했더니 질문 나오겠죠. 그러고 딱 차에 타요. 딱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편한테 딱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여보, 나 국정감사 아무것도 아니야. 저 의석수도 적은데, 거기서 몇 번 그냥 이렇게 까이고 말 테니까 카리브해에서 잘 즐기고 와.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아니,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지금 국정감사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지켜볼 수 없다. 또 자기의 아내가 저렇게 지금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걸 지켜볼 수 없다. 당장 돌아오겠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에도 따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별거라는 소문도 있던데요. 예. 어쨌든 지금 강경화 장관은 다주택. 이거 8월 말까지 다 정리하라고 청와대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국권이 갖고 있고 거제도 땅도 16,200제곱미터 되는데 이것도 그 당시 인사청문회 때는 은퇴 후에 필요해서 사놨다. 은퇴 후에 거기 가서 살려고. 그런데 지금 그거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거기다 집 지어놓고 해가지고 지금 땅 팔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연희동 자택도 60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임야 땅을 사서 나무 심으려고 한다. 은퇴 후에 거기 나무 심으려고 한다. 그런 의도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거기다가 사실 형질 변경을 했는지 주택 세워놓고 임야인데요. 주택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시세 차익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 무슨 터널도 지나고 도로가 뚫려가지고 이제는 5배, 6배 올라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말이야. 우리 서민들이 복장이 터질 일이죠.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예, 나무 심겠다는 건 다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투기죠, 투기. 예. 자,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강경화 장관은 말이죠. 진짜 일을 제대로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 사실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콘도 그 증여세 탈루 의혹에다가 또 증여세 늑장 납부의 자녀 국정 문제, 최근에 어쨌든 뉴질랜드 성추행 이 외교관 보호하고 왜 대통령한테 사과를 합니까? 아니 그걸 사과합니다라고 해놓고 장관이 대통령한테 한 사과였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과는 지네들끼리 알아서 죄송합니다 전화하면 끝나는 거고 진짜 사과를 해야 되는 건 그 외교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한테 해야 되고 뉴질랜드 국민들한테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외교관으로 만든 그렇게 보호해준 국민들한테 우리가 진짜 창피한데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시민이 예언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청문회 막 하고 하도 형편없으니까 유시민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꼭 이런 분을 시켰어야 돼? 라고 얘기했다가 썰전에서 그것도 얘기했다가 대깨분들이 유시민을 그때 막 비판했어요. 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인데 너 정신 차려 했더니 사과도 해요. 또 그때도 자기 사과도 해요. 그러니까 난 유시민이 그때 예언한 거예요.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왜 해야 되나. 그러면 이런 유시민 얘기까지 들었으면 제대로 일했어야죠. 그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외교장관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까? 아무리 관광 가이드 역할을 잘한다 하고 또 대통령과 부인이 총애를 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외교장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료 자원도 없고 아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외교는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딴 생각하지 마시고 강경화부터 빨리 자르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